네, 안녕하세요. 우리 차근차근 부자 되는 법 오늘 또 공부하겠습니다. 쭉 이제 뭐 거진 한 4분의 3 한 것 같아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동아일보사에서 번역할 때는 제가 번역하지 않고 뺐던 것을 지금 플로우 출판사에서 2년 전에 번역한 것은 다 집어넣으니까 오늘 썸네일에 있는 것처럼 오늘 정말 참 시장을 모르고 덤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요. 젊을 때 내 모습 보는 것 같아 씁쓸하 제 모습이 자꾸 생각나서 씁쓸해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예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잘난 척할 때 아는 사람들은 돈 벌기 쉬웠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먼저 이제 보게 되면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내용은 이런 거거든요. 이분이 스탠 바인슈타인이 얘기하는 게 이거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공매도 종목 선정 기준에서 과대평가 주식군에서 찾는다. 많이 내린 코인이나 많이 내린 코인에서 찾는다. 같아요. 살 때는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매도한다. 주식이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신용 매수한다. 다른 사람들 따라 공매도 다른 사람들이 공매도 한다고 자기도 한다. 다른 사람들이 산다고 자기도 산다. 이게 거꾸로 지금 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네이버 증권 같은 데 들어가서 보게 되면 제일 밑에 요 공매도 제가 이거 보고서 참, 야, 이렇구나. 요 공매도 거래 현황이라는 게 제일 밑에 나와요. 이거 아셔야 돼요. 네이버 증권에 공매도 거래 현황에 들어가면 예, 이렇게 되면 이게 나오죠. 그러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공매도를 하는 종목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 공매도를 할 때 저지르는 세 가지 실수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공매도 종목 선정기군 과대평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인데 지금 이제 여기 공매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으로 HMM 주식이더라고요. HMM 주식인데 이게 30주 이동평균선에 이제 4단계 내려와서 1단계를 이렇게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비트코인도 이 모습이고 오늘 30%가 오른 며칠 전에 오른 말씀드린 스팀코인이라는 것도 이렇게 올라 버렸어요. 맨날 뭐 180원, 220원에 샀는데 300원이 넘어 버렸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올라가면은 1단계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서서히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스탠바인슈타인은 네가 트레이더냐, 투자자냐, 이거 너 스스로 너의 시장에 진입할 때 너의 양식을 정하라. 근데 저는 이제 스팀 코인 같은 건 올라가면 조금 그렇죠. 왜 그러냐면 뭐 매일매일 글 쓸 때마다 하나씩 오르는데 어제는 어제는 225원에 샀는데 오늘은 300원에 사야 돼. 뭐 얼마 안 되니까 15,000원, 2만원, 25,000원.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시장을 배우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모습인데 이게 공매도 상위 종목에 들어가 있다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이제 4단계 끝나서 1단계 좀 진입하는데 그래서 이제 최소 리스크로 큰 수익을 내는 올바른 공매도 방법을 보여주기 전에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할 때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 몇 가지를 소개한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가 많이 오른 종목에서 찾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높은 펄을 가진 주식이 공매도 대상 종목이라는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퍼가 너무 높다. 뭐 우리 이제 테슬라 같은 게 대표적인 거였죠. 테슬라 막 올라갈 때 나는 앞에서 과대평가의 그건 주관성이다. 미래의 수익을 보는 건데 현재의 수익 갖고 주관성에 대해서 말했다. 공매도 후보를 고려할 때 과대평가되었다고 소문난 종목을 맹신하는 건 그건 너무나 애매하고 모호한 개념이다. 퍼 비율에 비추어 볼 때 너무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 후 몇 달 동안 훨씬 더 주가가 올라간 수많은 주식의 예를 들자면 이 책을 꽉 채울 수 있을 정도다. 차트 7-3 이 데이터 제너럴이라는 회사의 주가는 약세 시장이 꿈틀거리기 시작한 지금과 같은 거죠. 약세 시장이 꿈틀꿈틀거리는 거죠. 4단계가 끝나고 약세 시장이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한 1984년 초에 회사의 재무적 펀더멘탈 상대만으로 볼 때 공매도의 하기가 매력적이었다. 여기 뭐 이렇게 올랐을 때 이거
너무 많이 올랐다. 지금 HMM 주식 같은 게 그런 거예요. 같은 모양이잖아요. 이거 매력적으로 보이겠죠. 그러나 다음 8개월 동안 다우 지수가 200포인트 이상 하락한 동안 데이터 제너럴 주식은 30달러에서 60달러까지, 그러니까 회사 수익은 나빠졌는데 30달러에서 60달러까지 상승했다라는 거죠. 이때 회사의 재무제표는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돈 벌었다는 증거는 없는데, 좋다는 뉴스는 안 나오는데, 이 주식은 이미 탄탄한 2단계 상승에 있었다. 당신은 그 단계에서 해당 주식을 공매도하겠다는 생각을 고려조차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롯데관광개발, 무슨 OCI, 호텔신라, HMM, 명신산업 이런 게 전부 공매도 상위 종목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모르는 분들이 많은 거죠. 정말 흥미로운 것은 많은 주식이 4단계로 이동하여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는 퍼가 낮더라도 공매도한 측에서는 정말 퍼가 낮아도, 암만 퍼가 낮아도 공매도한 측에서는 승자로 판명되는 경우가 많다. 이거 여기서 뭐 공매도 한다고 난리쳤지만 올라가고 완전히 박살났다라는 거죠. 웨인 고사드라는 회사가 이제 그런 건데, 웨인 고사드는 1972년 말 퍼가 10밖에 안 됐다. 72년 말에 여기서 퍼가 10밖에 안 됐다. 그랬는데 주가가 11달러 아래로 돌파하여, 이 추세선 여기 11달러 아래로 돌파하여 4단계로 들어서면서 잠시 30주 이동평균 위로 올랐죠. 이게 주가가 내려왔으니까 주가가 1년 후 4와 2분의 1달러로 떨어지고 나면서 퍼는 더 낮아졌다. 여기선 퍼가 10이었는데 여기선 퍼가 4와 2분의 1달러였다. 교훈은 분명하다. 재무적, 회계적으로 과대평가된 주식은 시장 참여자의 공매도 가능 종목군 우선순위에서 과대평가됐다라고 실적으로 자꾸, 시장은 미래 수익을 보는데 자꾸 재무제표는 과거 수익이잖아요. 과거 수익을 갖고 하게 되면 당신 망한다. 지금 이거고요. 과대평가적으로 찾는다라는 아주 잘못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웨인 고사드 7-3 얼굴 제가 7-3. 예. 그 다음에는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매도 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많은 트레이더와 투자자가 사용하는 또 다른 매우 자기 파괴적인 접근 방식은 주식이나 코인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느낄 때 공매도 한다는 것이다. 러시안 룰렛과 하는 것과 비슷하다. 러시안 룰렛은 자기 머리에다가 6알 중에 하나 놓고 대가리에다가 권총 당기는 거죠. 그러나 총이 발사되고 그로 인해 엄청난 손실을 입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런 게임을 하는 사람은 해당 주식이 2단계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공매도를 하는 사람이며 왜 자신들이 엉망이 되었는지 이해도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주식의 4단계 분석법을 이해했으므로 그들이 왜 해당 주식이 2단계 고점에 올랐다고 추측하여 그들의 머리를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바보짓을 저질렀는지 알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7-5 엔젤리카 주식이다. 엔젤리카는 당신이 러시안 룰렛 같은 추측 게임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완벽한 예다. 1981년 4월 주식시장이 완벽한 약세장일 무렵, 이때 주가는 2배 이상 올라 있었고 주가는 14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 무식하게 공매도를 쳤다라는 거죠. 8개월 후 다우지수는 200포인트 하락했지만 이 엔젤리카 주식은 14달러에서 22달러까지 올라버렸다. 여기서 공매도한 사람은 다 망한 거죠. 지금 호텔신라 공매도한 사람, 명신산업, HMM, 롯데관광개발 이런 사람들 다 쫓아가면서 사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너무 많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매도 소용돌이에 빠진다라는 건 이제 남들이 한다고 자기도 막 한다 이런 건데, 이 주식시장에는 참으로 거부하기 힘든 너무 좋은 제안이 눈앞에 많이 온다. 우리는 너무나도 싼 가격으로 이런 제안이 우리에게 온 것 같은 경우를 많이 보았다. 이거 해봐, 저거 해봐. 비밀인데 이거 사봐, 저거 사봐, 오른데, 그런 거 많죠.
엄청나게 저도 귀가 얇아서 많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면밀히 조사를 해보면 당신의 본능이 정확하며 이 세상에는 절대 공짜 점심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시장에서는 이런 경우가 공매도 소용돌이 형태로 나타난다. 이것은 하락할 것으로 보였는데 주식 가치를 넘어서까지 상승한 주식이다. 모든 사이클에는 수많은 공매도 소용돌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코인에도 존재해요. 모든 공매도 소용돌이가 존재한다. 그들은 결국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국 코를 땅에 박아버리는 실수를 하게 된다. 그러나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당신도 남들 따라서 공매도에 동참한 것이 큰 손실을 초래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살 때도 마찬가지고 팔 때도 마찬가지죠. 시장에 대한 철학이 없으면. 이러한 주식은 내가 피하라고 경고했던 두 가지 요인, 즉 퍼가 높다라거나 급격히 올랐다거나가 결합된 경우다. 퍼도 높고 너무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공매도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철학이 없는 사람들이 빠지는 거죠. 저도 그랬었어요. 또한 이러한 주식이나 코인은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미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는 주식인 경우가 많다. 테슬라가 올랐을 때 이랬죠. 엔비디아도 이랬고.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것은 카카오가 그랬죠. 카카오. 또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것은 매일 일평균 거래량에 비해 많은 공매도를 기록하는 주식이다. 많은 주식이 일일 평균 거래의 3, 4배에 해당하는 공매도 거래량을 갖고 있는 반면 일일 평균 거래량의 공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주식은 너무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네이버 증권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서 공매도 쳐도 될 거 지금 하나도 없어요. 롯데관광, OCI, 명신, 아모레퍼시픽, 듀오, 퓨어셀, HM, 호텔신라, 대한유화 지금 공매도 할 때 아니거든요. 이제 자세히 개별 종목 공매도 잔고 다 볼 수 있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네이버 증권에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요. 개별 종목 공매도 거래가 이제 뭐 BNK 금융지주 같은 거 이게 공매도 잔고 이런 게 너무 많으면 거래량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뭐 공매도가 활성화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뭐 평균 거래량이 몇 배 뭐 이렇게 말할 그런 거는 없지만 이제 서양 거래소를 활용할 때 서학개미들은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한국 거만 하더라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죠. 뭐 기관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런 공매도 소용돌이에 휩쓸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먼저 공매도 거래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를 알아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네이버 증권이나 모든 증권사 사이트에서 이제는 다 얻을 수 있죠. 7-5, 7-6은 어디 갔어 이거? 7-5, 이거 여기도 출판사에 얘기해야 되겠네요. 7-6은 없고 7-7은 막바로 제가 가버렸네요. 7-6은 원서에서 제가 뺐나봐요. 그 1972년과 1973년에 마우머 주식, 마우머 주식과 홈쇼핑 네트워크 주식이 이제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1970년대 초에 마우머 주가는 2달러에서 10달러로 2달러에서 10달러로 올랐다. 팍 올랐네요. 그리고 15달러에서 20달러로 올랐다. 오르는 추세가 몹시 거칠고 급격했다. 주가는 더 올라갈 때마다 이 주가는 올라갈 이유가 없다고 뉴스와 방송에서 떠들어댔다. 곧 떨어질 거라는 그런 재무제표 보고서가 막 쏟아졌다. 펀더멘탈 주의자들이 옳았다. 그래서 결국은 좀 떨어지긴 떨어졌다. 그 이유는 바우머가 생산한 휴대용 계산기가 전국의 모든 책상에 이미 다 놓여 있어서 추가 구매는 끝났는데도 그 주식이 여전히, 참 처음에 휴대용 계산기 나왔을 때 우리도 카시오 이런 게 얼마나 비쌌어요. 주식을 공매도한 그런 뉴스를 보고 이런 주식을 공매도한 펀더멘털 주의자들과 많은 시장 참여자들은 바우마의 주가 추세가 우리가 배운 2단계에 있는 한 최고가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여기서 2단계로 올라섰잖아요. 여기서 2단계로 올라가면 훨씬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직 지금 비트코인이라든가 시팅코인 같은 거, 헬린코인
4단계가 끝나고 1단계가 들어온 거지 2단계 올라간 건 아닙니다. 그들이 고려하지 못한 두 번째 요인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매도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공매도가 굉장히 많았나 봐요. 매도 주체들은 거의 25만 주를 유치했다. 이는 일일 평균 거래량의 10배였다. 막 파는 거죠. 뉴스 보고. 다시 말해서 공매도의 특성상 공매도는 반드시 언젠가는 해당 주식을 다시 사야만 하는 것인데 비정상적으로 큰 공매도 포지션은 랠리를 시작할 때마다 주식을 재구매해야 하는 공매도 주체 세력끼리만으로도 주가를 더 높이 사서 채워 넣어야 되니까요. 이것은 바우머 주가가 이후 30달러, 35달러, 40달러로 상승했을 때 정확히 일어난 일이다. 시간이 갈수록 공매도 세력이 다시 재매수하는 힘은 주가를 결국 45달러까지 끌어올렸고 심지어 1973년 약세장의 첫 10개월을 무시하고 73년 약세장이 시작이 됐는데 그냥 이거는 계속 올랐다. 공매도하는 사람 채워 넣어야 되니까요. 물론 당신은 이제 주가의 4단계 분석을 이해했으므로 1972년과 73년 내내 공매도를 할 필요가 없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제 공매도 못하죠. 아는 사람들은. 너무나 간단하게도 우리는 장기 이동 평균선상의 추세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다. 이 점을 꼭 기억하라. 상승하는 30주 이동평균선보다 높은 주식을 매도하지 말라. 만약 당신이 내가 알려준 주식 매수 방법을 모두 이해했다면 공매도를 하는 방법도 알고 있을 것이다. 물론 아직은 알아채지 못했겠지만 말이다. 그냥 모든 것을 살 때와 거꾸로 하면 된다. 30주 이동평균 아래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매수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트레이더는요. 또 뭐 데이 트레이더는 상관없어요. 안 되는 것처럼 30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주식은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이더라도 결코 매도해서는 안 된다. 흥미롭게도 1973년 후반 바우머가 45달러 부근에서 정점을 찍고 나중에 이동평균선 아래로 곤두박질 친 뒤 이 장기 이동평균선도 하락했다. 그 후 대부분의 공매도는 처참할 정도로 다 손실을 보았다. 공매도를 했던 이들은 그 회사에 대해 아무것도 듣기 싫었을 것이다. 시장은 이미 기울어진 상태였고 바우머는 향후 2년 동안 주당 1달러까지 떨어졌다. 홈쇼핑 네트워크의 공매도는 또 다른 예다. 차트 28 HSN 홈쇼핑 네트워크는 1986년과 87년 초에 놀라운 불꽃놀이를 온전히 다 보여주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그 주식은 2번 액면 분할하였는데 1주를 6주로 액면 분할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죠. 그러나 그래프를 한눈에 봐도 공매도를 한 사람이 얼마나 속이 쓰렸을지를 알 수 있다. 이거 이렇게 올랐다고 여기서 어설프게 공매도했는데 솟아버렸으니까요. 지금 이런 분들 다 이 한국의 공매도 상위 종목들이 이분들 다 지금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LG이노텍, 코스맥스, 신풍제약, 쫙 카카오뱅크 이런 거요. 다 이거 지금 뭐 하나하나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30주 이동 평균선 갖고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러나 그래프를 한눈에 봐도 공매도한 사람이 얼마나 속이 쓰러질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초기 공모가는 18달러였는데 공모가는 18달러였는데 주식은 첫날 믿을 수 없는 가격으로 47과 4분의 3달러로 올랐다. 이제 게임이 시작되었다. 첫 시초가 18에 매수한 투자자들은 주식 거래를 시작한 첫날 150% 이상 수익을 올렸다. 다음에 몇 번의 과정을 거쳐 50, 55, 60, 65로 막 치솟아 올랐다. 이제 예상대로 공매도 세력이 슬슬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에게 HSN은 가격이 과대평가되어 가격이 내려야만 하는 주식이었다. 점점 더 많은 투기 세력이 하락에 베팅을 함에 따라 공매도 물량은 일일 평균 거래량이 10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그러는 사이 증권회사 보고서는 해당 주식이 과대평가되었다고 선언했지만 HSN 주식은 겨우 2단계에 있었다. 1단계에 있는지 2단계에 있는지 봐라. 숏 포지션은 너무 높았다. 2단계에 있는데 숏 포지션이 높았다. 어떻게 될까? 서둘러 사야 되겠죠. 이러한 공매도의 소용돌이의 혼란 속에서 홈쇼핑 네트워크의 주식은 100달러에서 282달러까지 치솟았다. 액면 분할 전 가격으로 말이다.
6대1 분할을 고려하면 여기서는 6대1로 분할했기 때문에 차트가 이렇게 보이지만 47달러 액면 분할을 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47달러까지 솟아올랐다. 그게 47달러가 이제 282죠. 그래서 47 곱하기 6 하게 되면 47 곱하기 6 하게 되면 282달러 맞네요. 그런 다음 늘 그렇듯이 너무 일찍 시작된 공매도가 모두 끝나자 주식은 마침내 정점을 찍었고 30주 이동평균 아래로 돌파하면서 하락을 했다. 이게 시장의 생리인데 이걸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저도 젊었을 때 이렇게 꼼꼼하게 짚어보진 않았는데 주말에 그러니까 시장을 모르고 덤비는 사람이 참 많다. 네, 공매도 할 때 저지르는 세 가지 실수. 살 때는 이런 거꾸로 하면 되니까 살 때 이런 실수 하지 말자고요. 감사합니다.